그럼 6번째 발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노우신 교수께서 태블릿 클래스 신입 송변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기지개 한번 필까요? 저는 지금 긴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뿌딩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의 텐션이 오늘 안 나올 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만큼 조금 톤이 낮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뭐 같아 보이시나요? 네, 오늘 주인공인 바로 태블릿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블릿으로 진행된 신입 송변전 기초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개설 배경부터 시작해서 과정 실행, 평가, 그리고 교육 효과의 7단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개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책상 위에 많이 쌓여있는 책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쌓아놓고 공부를 한다는 게 공부가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게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입송변전 기초과정이라는 게 5주짜리 장기 과정으로 엔지니어의 기본 역량을 갖는 과정이다 보니까 책이 20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많이 쌓여있게 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거 파일하고 태블릿을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 클래스가 어떤 과정인지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쑥스럽지만 일부러 키를 크게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필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과정 목적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의로는 유틸리티 엔지니어 육성, 그리고 애자일 과정, 에듀테크 활용 극대화, 그리고 태블릿 중심의 원툴 디지털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요구 분석은 총 8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8단계 중에서 2단계에 있는 조직 요구 분석하고요.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학습자 분석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조직 요구 분석은 저희 회사에서 2021년 인재개발원의 대상으로 전사에 있는 직무를 전부 대진단을 해서 교육 모듈이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신입 송변전 기초과정에 꼭 필요한 모듈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넣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과정이 태블릿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태블릿에 적합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 나이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에 얼리 어댑터라는 특성을 가지고요.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서 역시 신입사원 대상으로 태블릿 클래스를 하는 게 적절하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분석에 따라서 과정 설계는 학습 내용, 학습 방식, 과정 운영의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방향을 요약을 드리면 디지털 에듀테크를 극대화하고 융합형 엔지니어를 육성하며 업무자를 효율적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요구 분석에 따라서 제가 과정 설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선 과정 설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한국전력의 송변전 직군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여기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변전 직군은 발전소에서 발전이 된 전기를 변압기에서 승합하고 송전철탑을 통해서 다시 변압기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기술 직무인데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게 나왔네요. 아까 눌렀는데. 네, 교육과정 설계 중점사항은 말 그대로 디지털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디지털 교육을 들 수 있고요. 능동적, 경험 기반, 지속 가능, 재미있는, 그리고 협업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 로드맵은 사전학습, 과정학습, 사후학습의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코스맵은 5주 차인 과정
특성을 감안해서 1주차에는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 분석 결과 도식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목표는 엔지니어의 기초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에 따라 인지적 목표, 기능적 목표, 정의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교수 학습 전략과 매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62개 모듈에 따라서 어떤 게 적정한지를 표시를 해보았고요. 이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는 사전학습, 실습과제, 발표과제, 그리고 사후학습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태블릿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태블릿에 맞는 매체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설계는 커크패트릭 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반응, 학습, 행동, 결과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정 개발은 총 10단계에 의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과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교재 개발 및 숙련된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송변전 교육부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과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범 강의 및 교수자의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 피드백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태블릿을 운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블릿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담임용, 강사용, 교육생용으로 따로 세분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서 신입사원 전용 이러닝 사이트와 유튜브 복습 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쇼츠나 혹은 필요 자료들을 업로드함으로써 아무 때나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교재 및 교환 개발도 3단계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서술형 교재, 강의용 교재, 그리고 필기용 교재로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서술형 교재는 일반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도록 만들었고요. 강의용 교재는 강사용, 그리고 필기용 교재는 태블릿에서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3단계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학습 매체는 태블릿으로 운영하는 만큼 저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설비들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웹 VR 및 3D 모델로 도식화 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산성변전소라는 곳을 가서 여러 가지 설비를 구경을 하다가 변압기 앞에 멈춰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펼쳐가지고 안쪽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학습 매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어색해 보이지만 VR을 이용해서 가상 실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안전이 우려되는 실습들은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VR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과제는 여러 가지 과제가 개발되어 있는데 한 프로세스를 4단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전에 관련된 실습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철탑과 전선이 연결되는 것을 오른쪽에 교육생들이 도면에다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바탕으로 어떤 파츠가 거기에 연결되는지를 강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3D 프린팅으로 가볍게 만들어진 교보제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태블릿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실제 설비를 태블릿과 드론을 활용해서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실습까지 총 4단계로 연달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실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입사원들은 보통 도면이랑 기기를 잘 매칭을 못 시키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은 내용들을 도면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어떤 기기가 어디에 매칭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몰입도 제고를 위한 현장 학습입니다. 지금 접지를 잡는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5주 과정 중에 총 4일 정도는 현장 학습을 통해서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 과제 및 거꾸로 학습 동영상입니다. 왼쪽은 팀 과제인데요. 팀 과제는 협업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인 과제는 플립 러닝을 이용을 해서 자가 학습을 유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복습용 유튜브 강의 녹화 컨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렇게 다분할 화면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설계를 바탕으로 과정 실행에 임했는데요. 과정 실행은 실행 계획을 학습자 4단계, 그리고 운영자 5단계로 나눠서 세분화시켰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프로세스에 따라서 매뉴얼과 교재 준비를 진행하였고요. 내부 품위 및 행정 시스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생 선발 후 교육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단톡방 안내를 통해서 교재를 받거나
혹은 구글 드라이브의 주소를 알려주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전, 숙제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는지를 안내 메일을 발송을 해서 차질 없이 교육에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태블릿 수요 조사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와이어리스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장 강의 시설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본관에는 총 26개 강의장이 전부 와이어리스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등의 교육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중간에 동영상 시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24기에 한 번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정 운영 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종합 문제 제시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다음 페이지까지의 자료들은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류계 시퀀스 구성이나 도면 검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기 혹은 다분할 화면을 이용을 하는 등의 태블릿을 잘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 운영 실정은 올해 총 4번 137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정평가는 총 4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평가 전략은 교육 전, 교육 중, 그리고 교육 직후 3개월 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성취도 평가는 과목별, 그리고 과정 전체, 그 다음에 실습, 그리고 팀과제 및 개인과제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교육생 반응 평가는 총 15문항을 5점 만점으로 정량화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도표화시켰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총 98점으로 작년보다 아주 높은 점수를 취득해서 역시 태블릿으로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업 적용도 평가는 저희 시스템상 자동으로 3개월하고 6개월마다 발송이 돼서 본인과 상사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응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희가 지금 137명이 수료를 했는데 30명도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업무 보고에 현업 적용도 평가 과정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환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측면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문해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트렌디한 교육으로 교육 효과가 매우 업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미래 유틸리티 산업의 고품질 엔지니어를 육성을 하고 있고 정부 디지털 역량 국정 과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이를 하나도 안 쓰거든요. 모든 조사는 다 구글 폼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탈탄소 시대에 노페이퍼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측면입니다. 교육적 측면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입체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MZ세대의 디지털 교육 모델을 정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독창적 과정 운영을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디어 중심의 교육 실현으로 이 문자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지만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는 저희 교육생들이 이제는 기록의 시대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이 아니라 필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음성도 녹음해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레코딩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태블릿을 이용한 과정들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과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주태지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명쾌하신 발표를 하시는군요. 네, 총평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태블릿 좀 갖고 와도 될까요? 적을 걸 가져왔는데. 네. 이것도 계산된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네. 네.
우선 뭐 중요한 말씀을 좀 빼주신 것 같아갖고 네. 태블릿은 어떻게 다 사주시는 겁니까? 아, 아니면은 예, 그 개인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네. 같아요. 태블릿은 지금 현재는 저희 원내에서 1년 단위로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대여로 진행을 한 결과가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산다면 사실은 태블릿이라는 게 대여를 하던 구매를 하던 비용이라는 것이 증가하기 나름인데 혹시 이게 신입사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신입사원 전체 신입사원 수 대비 과연 태블릿으로 하는 것의 수혜를 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태블릿을 만약에 교육이 끝나면 이걸 집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으로는 교육 과정에만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 바로 반납을 하는 형태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우선 교육 비율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수혜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과정을 책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한 과정 진행될 때 저희가 비용이 보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한 권의 컬러로 프린팅을 해서 만약에 주게 되면 약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20권 이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여를 통해서 진행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여할 때 뭐 한 달에 4만 원 이 정도의 대여를 하게 되는데 올해만 해도 4개의 기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4개면은 만약에 4개월을 진행했으면 총 16만 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일단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태블릿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태블릿은 대여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져갈 수는 없고 개인 태블릿을 가져온 사람들은 거기에 필기한 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필기한 자료들은 저희가 USB라든지 본인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형광사라고 해서 그 잠을 자는 공간에서는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녁에 본인이 작성했던 파일들은 빼서 집에서 라이브러리 구축해서 따로 가져갈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아까 처음 질문이 사실은 총 신입사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데 네.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수업을 이수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데이터 보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이 질문은 안 주시기를 조금 바랬었는데요. 저희도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게 데이터 보안이라서 저희 데이터 보안 팀하고 많은 악유가 있었던 게 태블릿으로 진행하지 말고 노트북, 필기가 되는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고 사내망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제약사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하에 지금 태블릿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가급적이면 지금 PDF로 파일이 나가다 보니까 유출이 되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원본 PPT 파일은 강사용으로 저희가 따로 개발을 하고 PDF 파일을 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체 교육 인원 대비 얼만큼 이걸 수료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신입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공기업에 새로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신입 송변전 기초과정을 태블릿으로 앞으로 많이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전부 다 이걸로 진행을 해서 뭐 3년 내 비율로 전체를 보자면 약 25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37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50% 이상의 수료를 태블릿으로 한 셈이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태블릿으로 수료를 할 것이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교육과정에 확대를 해서 다른 교육과정에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발표해 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네.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매체 자체가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이 과정 자체도 아마 마지막 정리 말씀하실 때도 다른 기관에서도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이 좀 잘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참여하셨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태블릿을 활용해서 교육을 좀 디지털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아마 그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지금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신 어떤 경험들에 비추어서 좀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혹은 개발하는 과정들 속에서 좀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다면 그런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좀 더 다른 기관에서 좀 이 교육을 디지털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내용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네. 제가 감히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개인 태블릿을 가져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태블릿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사과사 거를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준을 그 삼땡사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삼다 보니까 데이터 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퀵 땡땡 니어바이 땡땡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 교육장에서는 사실 와이파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개인 데이터를 써서 강요해서 자료를 받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미리 업로드를 해놓은 자료를 전날에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런 부담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태블릿을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100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한테 답변 주신 분은 저 태블릿이 없어서 빌려야 돼요라고 하신 분이 뭐 50명이다 그랬으면 50명을 빌리면 어떨 때는 30개만 빌려가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자랄 때가 있고 이게 정확한 수요 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행정 시스템에 그걸 집어 넣어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할 때 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들어오실 때 그동안에 저 태블릿 샀는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수요가 좀 안 맞아서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수요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조태준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보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안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도입을 하는 게 기관들한테는 가장 부담이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럼 이렇게 기존의 교육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데까지 아마도 이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관련된 것들을 쌓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걸렸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어서 개발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작년에 전파를 하고 싶어서 00HRD의 40회차에 나오려고 했는데요. 제가 디지털로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노트북에 SSD가 날아가서 작성하던 자료를 다 잃어버려서 1년 뒤에 올해 지금 출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모았던 자료는 사실상 좀 많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분야별로 지금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웹 VR이라든가 아니면 3D 모델링 같은 것들을 총 웹 VR은 7군데, 3D 모델링은 5개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1년에만 한두 개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워크플로우 러닝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하고 학습을 병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서 생각할 때는 디지털 컨텐츠가 갖춰져 있어야 언제든지 들어가서 쇼폼이든 이러닝이든 보면서 공부를 하고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지만 이 디지털화된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출품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초 정도만 인사해 주시죠. 인사요? 네, 길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육 과정 중에 앞으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는 과정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